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리프트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뭐 60%나 뛰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뭐지? 하고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리프트가 다시 살아나는 건가 싶으면서도 이 상승세가 진짜일까? 계속 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뭐 오랜 경쟁자인 우버랑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리프트의 최근 상황을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재무 상태는 정말 나아진 건지, 또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것들은 실체가 있는 건지,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은 과연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따져보면서 리프트라는 기업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건 역시 그 실적 개선 소식인 것 같아요. 드디어 3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올해 상반기만 봐도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12% 늘어서 30억 달러를 넘었고, 순이익은 4,29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작년 상반기에는 2,650만 달러 손실이었던 걸 생각하면 와, 이건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 오랫동안 적자에 시달렸던 걸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성과처럼 보이는데요. 네, 흑자 전환 그 자체는 분명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 특히 오랫동안 수익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리프트 입장에서는 투자자들한테 우리 제대로 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 4,290만 달러라는 순이익, 이게 30억 달러 매출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계산해보면 순이익률이 약 1.4% 정도 됩니다. 1.4%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경쟁사인 유버의 지난 1년 평균 이익률이 27%에 달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1.4%대 27%라. 와,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흑자를 냈다는 사실 자체에 그냥 안도할 게 아니라 이익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왜 이렇게 라이프트의 이익률이 낮은 걸까요? 이게 단순히 규모의 차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유버가 훨씬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운영 효율성이나 협상력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라이트의 사업 구조나 전략적인 선택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라이프트는 특정 도시나 지역 시장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때로는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이어져서 수익성을 갉아먹을 수도 있고요. 또 운전자 확보나 유지를 위해서 유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라이프트가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서비스 질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적도 있는데 이것이 비용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1%대 이익률을 어떻게든 의미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라이프트 주가의 향방을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흑자 전환 소식에 환호하기보다는 그 이면의 낮은 이익률과 그 원인까지 짚어봐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겠네요. 자, 그럼 재무적인 측면 외에 리프트가 내세우는 성장 동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업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던데 이게 실제로 성장을 이끌고 있나요? 네, 실제로 지난 분기 활성 이용자 수가 2,61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건 꽤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요. 이용자들이 다시 리프트를 찾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 고객들한테 리프트 캐시나 여행 포인트를 준다거나 특히 좀 도움이 필요한 노년층을 위한 리프트 실버 같은 맞춤형 서비스도 내놨다고 하던데요. 이런 노력들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활성 이용자 수 증가는 분명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플랫폼의 매력도가 유지되거나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경영진도 이런 서비스 개선 노력 덕분에 3분기에도 이용 건수가 한 10% 중반대 성장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아까 이야기한 수익성까지 개선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리프트 실버 같은 서비스, 아이디어는 좋은데 과연 이게 전체적인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특정 고객층을 공략하는 틈새 전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버와의 전면적인 경쟁 구도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리프트 실버가 사회적으로는 의미 있는 서비스일 수 있지만
전체 리프트 이용자 규모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기업 고객 대상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이건 좀 더 직접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기업 고객 시장은 분명 중요한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특히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 이용자들은 일반 이용자보다 이용 빈도나 지출 금액이 높을 가능성이 크죠. 리프트가 캐시나 포인트를 제공하면서 이 시장을 공략하려는 것은 당연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 역시 우버가 우버 포 비즈니스라는 강력한 서비스를 이미 구축해 놓고 선점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버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군요. 네. 리프트가 후발주자로서 얼마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포인트 제공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고 기업의 경비 처리 시스템과의 연동 편의성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기능 같은 B2B 고객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충족시키느냐가 중요하겠죠. 결국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반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이걸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새로운 서비스나 이용자 증가 소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군요. 경쟁 환경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는 이런 리프트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현재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가 90배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건 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보통 성장주들이 PE가 높다고는 하지만 90배면 좀 부담스러운 수준 아닌가요? 네, 90배라는 숫자는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과거 실적만 놓고 보면 분명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수준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 숫자가 바로 선행 PE입니다. 선행 PE요? 네, 이건 앞으로 1년 동안 예상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PE인데 이게 19배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90배에서 19배로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1년 만에 이익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시장에 기대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선행 PE가 19배로 낮아진다는 것은 시장 분석가들이 향후 1년 안에 리프트의 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현재의 높은 주가를 정당화할 만큼 이익이 드러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죠. 아하. 왜 그렇게 예상하느냐? 아마도 앞서 언급된 이용자 수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또 새로운 서비스들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지속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서 마침내 수익성에 본격적으로 개선될 거다. 이런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리프트의 현재 시가총액이 한 80억 달러 수준으로 2천억 달러가 넘는 우버와 비교하면 아직 훨씬 작다는 점도 이런 성장 기대감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요. 네. 아직 성장할 룸이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의 높은 PE는 과거 실적 기준이고 낮은 선행 PE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거네요. 하지만 분석가들의 예측이라는 게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 리프트가 시장의 기대만큼 이익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는 주가가 다시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꾸준히 운영 규모를 키우면서 동시에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고 또 우버와의 경쟁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확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거나 M&A를 통해서 성장을 가속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 절감이 좀 더디거나 신규 서비스의 반응이 미지근하거나 혹은 우버의 공세에 빌려서 시장 점유율을 잃기 시작한다면 그 기대감은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선행 PE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거 저평가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 기대치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리프트의 실행 능력을 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펀더멘털 변화를 꾸준히 추적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기대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잘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종합해보면 어떨까요? 리프트는 분명 흑자 전환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고 이용자 기반도 확대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어요. 우버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작다는 점도 어떤 분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그 1%대 낮은 이익률, 또 우버와의 격차, 그리고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감도 안고 있습니다. 올해 주가가 이미 60%나 올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리프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리프트가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축배를 들기에는 좀 이르다고 봐야겠죠. 특히 우버와의 경쟁 구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버는 단순히 차량 공여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우버이츠죠. 그리고 화물 운송 등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반면 리프트는 여전히 차량 공유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1%대 이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 명확한 위험 요인들을 모두 충분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혹시 제2의 우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리프트가 제시하는 성장 전략과 수익성 개선 계획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행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분석가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실행 능력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네요.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이나 낮은 선행 PE 수치에 현혹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경쟁력과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군요. 오늘 리프트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본 것 같습니다. 흑자 전환은 분명 중요한 이정표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내부적인 요인들 외에도 리프트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변수들도 꾸준히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도시나 주정부의 차량 공유 서비스 관련 규제는 언제든 리프트의 사업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 규제 문제요? 네,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볼 것인가, 직원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는 리프트의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방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 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운전자 비용이라는 가장 큰 비용 항목을 제거하면서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 리프트가 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오히려 생존의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와,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규제 변화나 자율주행 같은 이런 거대한 기술 트렌드가 리프트라는 개별 기업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리프트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할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시장을 이해하는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